와, 이건 충격이다. 이 선만 잘 지키면 10년을 늙을 수도 있고 10년을 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동안 완전 무방비 상태였네요, 저는. 나는 잘 바르고 있는데 선크림도 잘 바르고 하는데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대회 같은 거 뛰면 얼굴에 물 뿌리고 뛰거든요. 땀이나 막 콧물 같은 거 흘릴 때도 있고, 일단 막 쓱쓱 닦으면서 이러고 뛰기도 맞아요. 하고. 딱 거기서 제일 큰 문제가 생겨요. 발랐으니까 안심하고 나가는데 이 마크가 들어간 선크림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뭘 쓰는지도 모르고 일단 그냥 뭐가 좋다는 거 제일 쓰는 건데. 오늘 그 부분을 딱 짚어드릴게요. 아, 오늘은 러닝계의 아이돌 마스터즈 러너 스토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늙지 않는지, 늙지 않으면서 러닝을 잘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건지신다면 투핑거를 그리고 1분 레이어링 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바로 적용 가능하십니다. 원장님, 진짜 러닝하면 훨씬 빨리 늙게 되나요? 주변에서 막 너 이렇게 러닝하면 너 진짜 금방 늙는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이렇게 빨리 늙는 건가 좀 궁금했거든요. 사실 우리 이제 달리다 보면 이 중력 때문에 막 처진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의학적으로는 맞진 않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 두 가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선만 잘 지키면 10년을 늙을 수도 있고 10년을 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빨리 늙을 수도 있고 더 버티면서 덜 늙을 수도 있고 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적당하게 뛰면 우리 근육에서 이 성분들이 나오거든요. 사이토카인과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와서 회춘 단백질이라고 해가지고 이 콜라겐을 빵빵하게 채워줘요. 아, 더 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젊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선을 잘못 지키면 폭탄을 맞게 되고 실제로 이제 러닝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몸은 이 세포는 오히려 더 젊은데 얼굴은 더 늙어 보이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자외선을 무방비로 맞는 분들 특히 이 80%가 광노화 이 자외선 때문입니다. 이게 또 자외선 많이 맞으면 훨씬 더 빠르게 늙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오. 네. 이 야외에서 뛰다 보면 얼굴이 막 화끈거리는 경우들 그런 느낌 받는 적이 많은데 그런 거 느껴보셨을까요? 그쵸. 이제 특히나 햇살 센데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조금 덜하긴 한데 막 해외 나가면 막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햇살 엄청 세잖아요. 미국 같은 데도 그러고. 그런 데서 받으면 얼굴이 막 홍당무처럼 빨갛게 달 올리기도 하고 특히 맞아요. 해변가에서 그런 음. 경우도 좀 많이 경험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선크림 발랐는데도 왜 자꾸 타지? 하는 느낌. 맞아요. 선크림 발랐는데 이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바르나 안 바르나 똑같이 막 타는 느낌 들고 전 특히 많이 경험했던 게 싱글렛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저희 뛸 때 싱글렛 입고 나면 쓱 못 입은 것만 이렇게 하얗고 맞아요. 여기만 타 있잖아요. 맞아요. 이 햇볕을 내가 진짜 센 데서 이걸 경험을 했구나 이걸 좀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잘 바르고 있는데 선크림도 잘 바르고 하는데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게 선크림을 바르면 끈적이고 막 하얗게 뜨는 거 이런 게 좀 싫어가지고 얇게 바르면서 러닝할 때 좀 답답한 거 안 느껴지게끔 막 바르는 편이거든요. 이게 설마 좀 문제가 되거나 그런가요? 오늘 진짜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딱 거기서 제일 큰 문제가 생겨요. 발랐으니까 안심하고 나가는데 그럴 때 얼마나 더 달리세요? 저는 보통은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조깅을 하고 좀 길게 뛰는 날들은 뭐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뛰기도 하거든요. 대단하다. 네. 그게 이 선크림의 역설이에요. 이제 학술 용어로 라이선스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 선크림을 발랐다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 나는 보호받고 있다 라고 우리 뇌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조심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햇빛을 보면서 달리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저는 지금 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제일 문제가 결국은 바르는 양이에요. 손님 말씀대로 이게 얇게 펴바르면 이 선크림 방어력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돼요? 흔히 이 정량의 절반만 바르면 효과도 반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안심하시는데요. 그러니까 SPF 50을 바르면 그래도 25만큼은 내가 효과 날 거야 하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5만큼 되는 것보다도 더 떨어져서 15에서 20만큼만 효과가 나게 됩니다. 이게 SPF는 얘가 방어하는 방어력에 대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바르는 양에 따라서 이게 정도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이거 그럼 제대로 정량대로 안 발랐으면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방어력이. 그 효과가 반밖에 안 발랐으면 반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4분의 1만 바르면 이제 더 무서운데 얘가 한 자릿수로 SPF 10도 안 되게 그 헐. 밑으로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와, 이건 충격이다. 저는 그냥 얇게라도 50을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에어컨 나오는 이런 실내다 그러면 네. 오히려 또 괜찮은데 스토님처럼 달릴 때 비 오듯 땀이
흘러내리고 또 음. 닦아내고 이러면서 다 닦여 나가거든요. 네, 저는 막 이제 대회 같은 거 뛰면 얼굴에 막 물 뿌리고 뛰거든요. 땀이나 막 콧물 같은 거 흘릴 때도 있고 일부러 막 쓱쓱 닦으면서 이러고 뛰기도 맞아요. 하고 이런 거 막 고려 안 하고 막 미친 듯이 그냥 달리는 데 몰두하게 되는데 그때는 제 선크림이 얼굴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맞아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선크림을 안 바른 사람은 이제 뜨거우니까 또 내 조심해야지. 그리고 이제 빨리 들어가는데 얇게 바르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지금처럼 뭐 괜찮겠지 하면서 다 씻겨 나가도 러닝을 하고 야외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선크림을 바르고 오히려 폭삭 늙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 그동안 완전 무방비 상태였네요, 저는. 숫자로 한번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피부가 밝은 분이 이제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었을 때 SPF 50은 내가 만약에 한 10분 정도 지나서 얼굴이 타기 시작한다. 그러면 50배만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분 뒤에 탄다고 생각하면 500분, 계산하면 8시간 정도 보호를 해주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4분의 1 정도를 바른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4분의 1만 발랐다. 그러면 10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계산해보면 한 2, 30분 정도 유지하고 그것도 심지어 땀이 안 났을 때 끝나는 경우라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2배로 바르면 SPF가 1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량만큼 발랐을 때 이제 50이 나오는 거고 100으로 하려 그러면 그럼 SPF 이제 100짜리를 사서 바르는 방법이 그건 또 2배로 바른다고 또 2배가 되는 건 2배가 되는 건 아니군요. 아닙니다. 그 정량이라는 게 그럼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 정량이 기본적으로 이제 500원짜리 동전만큼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검지랑 중지 두 마디를 쫙 길게 땄을 때가 내 정량이다. 생각보다 많은데요. 꽤 많네요. 네. 보통 그 정도 바르면 되게 하얗게 뜰 것 같아가지고 막 얼굴에 뭐 되게 막 많이 남아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 번에 다 바르면 이게 떡지고 좀 불편하고 하니까 절반을 얼굴 전체에 한번 바르시고 그게 보통 이제 바르시는 양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 1분 정도 기다리고 그동안 옷 입고 시간이 지나면 얘가 코팅막을 형성해 주거든요. 그러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발라주고 와, 나가기 전까지 되게 여러 번 말라야 되네요. 네. 생각보다 귀찮은데요. 네. 남자분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젊음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역시 노화와의 싸움은 그 쉬운 여정은 아니군요. 한 번 바른 것도 그래 난 발랐어 이건데 이걸 여러 번 다시 발라야 된다는 게, 그렇다면 이게 안 바르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 바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 분이 실제로 연구 논문에 나온 분인데 이제 운전하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햇빛을 본 쪽, 안 본 쪽 여기가 너무 많이 폭삭 늙어가지고 본 쪽만 여기가 이제 피를. 쭈글쭈글해진 거죠. 남들은 1년을 보낼 때 나는 몇 년씩 빠르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바로 러닝을 하러 땅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 밖에 나간다고. 하기 어느 정도 전에 최대한 마지노선을 어디까지는 시간을 두고선 발라야 될까요? 최소 20분 전에는 발라야 이게 코팅막이 잘 형성돼서 바로 이제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네, 저도 나가기 20분 전에는 시간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그때 미리 이제 발라놓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신발끈을 매고 나가면 이제 한 20분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루틴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20분 딱 러닝화 끈 매기 직전에 바르고 신발을 신으면 대충은 맞을 것 같네요. 저는 되기 전에 봤을 때.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이게 처음 공개하는 건데 뭔데요? 몇 년 전에 사실 이 야외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일 밖에서 진행을 하는데 아침에 한번 이제 잘 바르고 나간 다음에 제도포를 깜빡한 거예요. 그때는 좀 이제 많이 일정이 바빴고 또 바람이 있어가지고 좀 뜨겁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날 이 강한 자외선에 무방비로 이제 노출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에 있던 색소가 올라오면서 꼭 며칠 지나면서 금방 색소가 확 생겨가지고 저도 한참 그거를 이제 치료하느라고. 네. 진짜요? 그렇게 한 번 그랬다고 바로 올라오기도 했었던 건가요? 맞아요. 사진을 찍어보면 속에 있는 색소들을 볼 수 있거든요. UV 라이트라고 밑에서 올라온 애들이 훅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치료를 다 했는데 여기는 그때 치료 안 해서 이게 진짜 며칠 뒤에 이런 색소가 이렇게 훅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바로 된다고요? 잠시만요. 전 제도포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건 어떡해요? 스토닝 같은 경우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 나오기 전에 바르고 대회 중간에 못 바르더라도 시작하기 전에 그때는 한번 바르고 출발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저는 하루에 그 아침에 딱 한 번 바르고 더 이상 선크림 바르지 않았는데 그동안. 오늘이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10년 지났을 때 지금의 얼굴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20, 30년 세월의 시간을 폭탄에 맞을 것인가 결정하실 시간인 것 같아요.
아, 이게 거울을 봤을 때 저의 20년 뒤 얼굴도 같이 옆에서 미러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더 열심히 말할 것 같은데 저는 되게 경각심에 없이 그냥 되게 무방비하게 그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제도포. 그래요. 이것도 뭐 양치를 몇 번 더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중간중간 발라주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피부가 아직은 제가 조금 젊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는데 좀만 지나면 금방금방 돌아오더라고요. 검해졌던 날도 있고 뭐 빨개졌던 날도 있는데 좀 시간 지나면 금방금방 돌아오고 다시 원래 색깔대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그냥 회복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이 광노화의 가장 교활한 점인데요. 비유하자면 이 피부는 뻣뻣한 새 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외선을 맞으면 이 종이가 계속 구겨지고 있는 거예요. 구겨졌다가 펴졌다, 구겨졌다, 펴졌다. 그럼 나중에는 이 선이 평생 가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면 탄 거는 돌아오는데 반복될수록 속에서는 색소가 차곡차곡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바깥까지 안 나왔지만 조만간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훅 나오는 게 순식간이에요. 진피층에 이 콜라겐이 있는데 걔네가 자꾸 끊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 탄력도 떨어지고 더 처지고 색소는 올라오고 광노화의 무서운 점입니다. 아, 이거 겉에 보기엔 괜찮다고 안에가 괜찮은 건 아니었던 거군요. 아, 저도 제 속에는 지금 어떤 상태일지 약간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데요. 제 피부 속에도 지금 이미 엄청나게 많은 게 구겨져 있고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겠네요. 나이가 천천히 늙어가는 게 아니라 좀 가다가 훅 늙는 시간들이 오거든요.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라서. 저도 지금 이 절벽의 끝에 이제 마지노선에 와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무섭다. 뭐 광노화를 많이 받은 사람들, 이 절벽에 떨어져서 광노화가 엄청나게 육안으로 보여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시술 같은 걸 해야 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는 건가요? 덜 노화가 되도록 할 수 있는 시술들이 있고 또 지금에서 이전으로 돌려줄 수 있는 시술이 있지만 그런 시술들조차도 5년, 10년 전으로 돌려주진 못하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선크림, 이런 예방을 안 하면서 그런 시술들을 아무리 열심히 받아봐야 지붕에 구멍 뚫어놓고 양동이로 물 받는 격. 그럼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많이들 와서 시술을 받아야지 원장님도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저도 이제 생활 습관을 정말 중요시 하거든요. 그런 게 없이 시술만 받으면 결국은 빠르게 또 예전으로 돌아가니까 그분들이 최대한의 효과를 내시려면 우선 그 예방, 그 생활 습관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자외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사실 최근에 이 초장파 자외선이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네. 와, 이런 게 있었어? 싶어갖고 되게 깜짝 놀랐었는데 원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들 알고 있나요? 사실 이 진료실에서 이 자외선 종류까지 세세하게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그 부분을 딱 짚어드릴게요. 자외선은 UV, A, B, C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 가장 치명적인 건 이 UVC인데 얘는 이제 오존이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오존이 잘 막아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UVA와 B에 집중을 하면 되고요. 그럼 UVB가 피부를 태우는 건가요? 맞아요. 이 UVB가 다혈질이에요. 에너지가 강해서 피부를 벌겋게 만들고 화상을 입혀요. 그리고 이 UVB가 피부암의 주요 원인이기도 해요. 이 UVB는 유리창은 못 들어요. 그래서 실내에 있으면 어느 정도 안전한 거죠, UVB는. 그럼 뭐 운전할 때 차 안이나 아니면 실내 사무실에 있거나 이랬을 때는 UVB로부터는 좀 괜찮은 거네요. 맞습니다. UVB는 그런데 UVA가 문제예요. UVB는 막아주는데 UVA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맞아요. 건가요? UVA는 창문을 뚫고 들어오거든요. UVD는 막 되게 날카롭고 공격적인 애들인데 UVA는 이제 밑에서 스그머니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인 거군요. 뭔지 느낌 알았어요. 야, 방금 딱 말씀하신 대로 네. 이 UVA는 에너지는 좀 낮아요. 그래서 피부가 뜨겁거나 따갑거나 이렇진 않은데 방심하게 되면 유리창을 가뿐하게 통과하고 피부 깊숙이 이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이 콜라겐을 야금야금 파괴시키는 아이가 되는 거죠. UVA가 더 무섭네요. UVA. 그 중에서도 더 지독한 게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바로 초장파 자외선이라고 하는데요. 울트라롱 UVA라고 하거든요. 전체 자외선의 30%나 차지하는데 파장이 길어서 침투력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UVA, B만 컨트롤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더 무서운 놈이 있는 거군요. 네. 초장파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초장파가 아무리 선크림을 열심히 바른다고 하더라도 이걸 침투해서 들어온다는 거네요? 선크림을 그물망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선크림은 UVB 그리고 UVA를 이렇게 막아주는데 이 초장파 자외선은 이 그물을 통과해서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웬만한 건 다 걸러내는데 침투력 좋은 초장파는 그 사이를 쏙쏙 빠져나가서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UVB를 막았는데 그 안에 UVA가 있고 A도 막았는데 그 안에 또 초장파 이걸 다 맞아요. 뚫고 내려가는 이 초장파가 있는 거네요. 네.
야, 무섭다. 이건 어떻게 막아요, 그러면? 울트라 롱 UVA 이 마크가 있는 선크림이 따로 있어요. 그래요? 네, 스토님처럼 야외에서 러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아이를 꼭 확인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초장파를 막는 선크림, 제가 아는 제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제품을 가지고 UV 카메라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때 와, 이게 UV 카메라 테스트 해보니까 이거를 왜 막아야 되는지 전 좀 육안으로 볼 수 있어서 되게 좀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선크림 바르기 전에 UV 카메라로 제 얼굴 상태를 한번 봤었고, 그 다음에 선크림 바르고 UV 카메라를 봤고, 그다음에 뛰고 난 뒤에 그 다음에도 UV 카메라를 봤었는데 이게 확연하게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안 발랐을 때는 얼굴이 좀 하얗게 있다가 바르니까 검은색으로 얼굴이 맞아요. 싹 이게 덮어지는 게 느껴지고, 와, 이걸 그동안 안 바르고 그냥 뛰고 있었던 거구나. 요걸 한번 놀랐었는데, 뛰고 들어왔는데 그게 유지가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도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아, 이게 선크림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때 한번 제대로 깨달았는데, 남자들은 이거 그냥 말로 해서 몰라요.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큼 확실한 어. 증거가 없으니까 특히 이거 보시는 남자분들 꼭 잘 발라주세요. 다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선크림 제대로 바르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선크림을 제대로 바르는 것보다 더 자주 놓치는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많은 러너분들이 선크림을 이 얼굴에만 발라요. 저도 얼굴에만 바르죠. 남자분들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이 러닝할 때 자외선에 잘 노출되는 부위가 있어요. 얼굴은 잘 바르시니까 괜찮지만 뒤, 귀요? 이 부분에 피부암이 잘 생기는 부위고요. 여기 귀가요? 네, 귀가요. 아, 여기도 피부암이 생겨요? 피부암 잘 생깁니다. 헐. 그래서 실제로 수술하러 많이 오시고, 세브란스 교수로 있을 때 수술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목과 쇄골, 파인 부분까지 다 햇빛이 노출이 되니까 목이랑 다 잘 바르시는 게 좋고요. 가끔 목까지 바르는 것 같아요. 예, 네. 좀 약간 해변 같은 느낌이 들 때는. 그쵸. 예. 맞아요. 이게 특히 이제 달리면서 이렇게 햇빛을 많이 보면 목만 확 타가지고 맞아요, 검은 맞아요. 분들이 러너분들의 많거든요. 맞아요. 목 뒤만 맨날 빨개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손등, 그리고 손목. 피부가 아주 얇아서 이게 주름이 가장 빨리 오는 부위예요. 손목은 인정합니다. 손목은 이게 항상 이게 시계를 차고 뛰거든요. 어, 그 여기 봐예요. 맞아. 이거 보시면 네. 이거 보시면 손목 인정합니다. 예, 여기도 발라야 된다는 거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얼굴은 이제 관리를 잘해서 네. 탱탱한데 여기는 쭈글쭈글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막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네 번째, 입술. 입술이요? 네, 수술을 받으러 많이 오세요. 입술도 선크림을 발라요? 네, 그러면? 바르셔야 됩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일반 피부보다 훨씬 얇아요. 그래서 이게 노출이 되면 피부암이 또 잘 생기는 부위고, 피부암 전 단계 광선 구순염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잘 생기고, 여기도 선크림을 잘 바르셔야 됩니다. 입술 선크림 좀 쉽지 않은데, 이거 약간 선크림 먹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아. 있으면 잘 안 바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립밤이 있어요. 선크림 SPF 잘 들어간 립밤이 있으니까 아. 그거 바르시면 됩니다. 이거 립밤에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선크림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두피 경계선. 이 모자를 착용하지 않거나 하면 이 피부 라인에 요 색소가 또 많이 생기거든요. 탈모가 좀 진행되시는 분들은 더 위험한 거네요, 여기가. 맞아요. 거기를 이제 잘 가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남성분들. 네. 색소를 막기 위해서 모자, 그리고 고글, 선글라스 잘 끼시면 어느 정도는 잘 보호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패션용으로만 끼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중요하게 껴야 되긴 하네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잘 쓰고 있는 선크림 하나 있는데, 이게 제 피부를 지켜줄 수 있는 선크림인지 한 번만 봐주세요. 한번 봅시다. 이거를 주로 많이 바르시는군요. 네, 이걸 바르고 있어요. 남자분들 SPF 이런 것까지는 알 거예요. 그래서 50이 제일 좋다, 50을 발라야 된다까지는 저도 알고 있던 상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너무 뭔가 많아요. 이게 어떤 걸 지켜주고 뭐가 되는지 사실 이걸 잘 모르겠거든요. 이 50이라고 적힌 거는 SPF 수치인데요. 얘가 아까 말한 그 다혈질, 제일 강력한 UVB를 막는 지수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 인터넷에 30, 50 이게 뭐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실 잘 모르고 30은 좀 약하다, 50 정도는 돼야 내가 이 자외선들을 막아줄 수 있다 정도까지가 제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었거든요. 수치는 뭘 의미하냐면 사람마다 이 타는 속도가 다른데,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햇빛을 봤을 때 이게 얼마 있으면 타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30 정도를 바르시면 되는데, 러너에게는 이게 180도 달라집니다. 러너한테는 뭐가 다른 건가요? 러닝 하시는 분들은 이 직사광선 아래서
햇빛을 받으면서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이 방어막이 계속 깎여 나가요. 이 SPF 50은 단순히 차단율 1%를 올리는 게 아니라 깎이고 지워져서 방어막이 얇아질 것까지 미리 계산해 가지고 최후의 안전 마진까지 두고 바르는 거거든요. 아, 이게 막 출퇴근 때는 좀 얇게 해도 괜찮게 방어가 되지만 이제 뭐 러닝할 때 막 땀 흘리거나 막 이렇게 해서 물에 젖거나 이랬을 때는 깎여나갈 것까지 생각을 해서 맞아요. 대비가 된 그런 정도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러너분들은 좀 더 높은 걸 바르는 게 필수고요. 그리고 PA 오. 네, 플러스가 4개가 달려 있는데 네, 네. 걔가 이제 UVA를 차단해 주는 애예요. 아. 그래서 플러스 1부터 플러스 이제 4개까지 4개가 있으면 광노화가 오는 시간을 16배 이상 늦춰주는 역할을 하게 아, 됩니다. 플러스 4개가 맥시멈인가요, 그러면? 네, 여기 제품에 영어 보이시죠? 네. 울트라 롱 UVA 프로텍션, 초장파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 UVA에서도 그 피부에 더 깊숙이 들어간다는 그 초장파 자외선, 이게 여기에 포함된 거군요. 맞아요. 이 마크가 들어간 선크림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완전 이게 진짜 올인원이네요. 이거 한 방에 이거 다 커버되는 거 아니에요? UV, A, B 그리고 초장파까지 이런 네. 게 마음 편합니다, 오히려.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SPF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남자분들 이런 거 신경 잘 안 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내가 뭘 쓰는지도 모르고 일단 그냥 뭐가 좋다는 거 제일 쓰는 건데 저는 이거 너무 좀 잘 쓰고 있었던 거구나.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선크림에도 뭐 무기자차, 유기자차 뭐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였고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는 건가요? 뒤에 이 성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징크 옥사이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기자차는 아니면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 두 가지 성분들이 무기자차의 메인 성분이라서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유기자차, 무기자차인지를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무기자차랑 유기자차 이 핵심 차이는 성분이 어디에 머무느냐예요. 달리 말하면 무기자차는 이 피부 표면에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유기자차는 조금 더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 무기자차가 바깥에서 있다 보니까 좀 더 백탁 현상이 생기고 하얗게 뜨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유기자차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발림성이 로션처럼 잘 발리고 백탁 현상이 없고. 아, 이제 좀 뭔가 그동안 썼던 선크림들의 차이에 좀 느낌이 알 것 같아요. 무기자차가 살짝 좀 끈적이면 좀 텁텁한? 약간 이런 느낌 들었던 게 무기자차 네. 성분이었던 거군요. 아, 어쩐지 이거는 약간 로션 재질로 해가지고 흡수가 되게 빨라가지고 좀 부드럽고 좋았거든요. 네. 서로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이 유기자차는 땀 흘리는 이 러너분들이 이걸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데 백탁 현상이 생기면 무기자차는 땀 흘리면서 국물처럼 하얗게 네, 흘러내리니까 허옇게. 네. 유기자차는 보통 눈시림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아, 이게 흘러내려서 눈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좀 눈시림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거군요. 그냥 성분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피부가 얇아서 조금 더 눈시림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선택을 하긴 해야겠네요. 이게 막 좀 눈시림이 싫은 사람들은 무기자차, 아니면 그냥 하얗게 떠서 이게 국물처럼 이렇게 나오는 텁텁한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유기자차, 이렇게 해서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기자차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스톤님처럼 땀 배출이 많고 야외에서 격렬하게 운동하시는 분들, 뛰는 분들, 땀에 강하고 가벼운 유기자차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제품에서는 못 느꼈었지만 그 전에 다른 거 썼었을 때도 그때도 저는 로션 제형을 좋아해서 유기자차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바르면 약간 눈이 너무 따갑고 약간 뭔가 흘러내려가는 그 느낌 때문에 사실 좀 불편감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예전에는 의사들이 이 러너분들한테 이마에는 눈 안 시린 무기자차, 나머지는 유기자차 이렇게 투트랙으로 전략을 권유를 드렸었는데 아, 그래요? 이거 또 나눠서 발랐어야 되는 거였어요? 와, 이 개념도 저는 지금 너무 생소하긴 한데 이거 너무 귀찮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뇌는 이 귀찮은 걸 싫어하니까 다행히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눈시림 방지 테스트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눈시림 방지 테스트를 거친 유기자차를 바르면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선크림이잖아요. 사실 남자분들이 가격에 대한 좀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선크림에 남자가 이렇게 돈을 써? 약간 네. 이런 생각 갖고 있었던 게 사실 저도 그랬었고 음. 실제로도 이게 싼 거랑 이런 좋은 비싼 거랑 차이가 확실히 나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 비용을 얘기하자면 이 좋은 선크림은 한 통에 뭐 2만 원, 3만 원, 4만 원 이렇게도 올라가는데 이 선크림 한 통을 아끼다가 나중에 레이저는 수백만 원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대로 인증받은 애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항상. 큰 물을 막는 거는 작은 습관에서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드는 것 같아요. 선크림을 바를 때 원장님만의 또 다른 꿀팁 같은 게 있나요? 이게 나누기 아까운 꿀팁인데 뭐예요? 알려주세요. 네,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선크림 바르기 전에 비타민 C 꼭 바르시는 게 좋아요. 이 선크림 바르기 한 3분 전쯤 비타민 C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타민 C랑 선크림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비타민 C가 SPF를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건 아닌데요. 대신에 이 선크림 방어막을 뚫고 들어온 이 자외선이 만드는 활성산소를 피부 속에 바른 비타민 C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비타민 C가 활성산소를 줄여준다. 이거 항산화 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이게 피부에서도 이렇게 선크림이랑 같이 있을 때 같이 시너지가 나온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겉은 선크림 수비수, 속은 비타민 C 골키퍼, 이렇게 완벽하게 이중 방어막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비타민 C 고농도 제품 이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비타민 C도 이제 찾아보시면 퍼센트가 다양한데 보통은 한 10에서 15% 정도가 이제 우리 피부에 가장 흡수율이 높다. 그 이상은 오히려 자극감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낮은 걸 쓰면 효과가 없고, 근데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은, 특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낮은 것부터 서서히 써 나가면서 적응을 하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작정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자기 피부에 맞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는군요. 네. 비타민 C가 또 고농도가 되면 자극이 세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똑같이 비타민 C인데 방금은 발랐고 이거를 복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 러너분들은 달리기 하면서 활성산소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차오르니까 비타민 C 보통 용량은 한 500ml 하루 2번 식후에 드시면 활성산소를 많이 줄여줄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선크림을 바른 사람이 오히려 폭삭 늙을 수 있다. 그래서 투핑거 룰이랑 1분 레이어링, 그리고 20분 전에 미리 도포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2시간마다 선크림 재도포. 대회 나가시거나 스토님처럼 하실 때는 좀 힘들겠지만 그럴 때는 최소한 대회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선크림을 재도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장파 울트라 롱 UVA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잘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타민 C 같이 사용하면 훨씬 더 자외선에 강한 보호막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약간 오늘 되게 여러 가지 저만의 패러다임이 좀 깨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었던 선크림에 대한 상식들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었는데, 앞으로 선크림을 이렇게 발라야겠구나, 이게 어떻게 해야지 내 피부의 장벽을 지키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광노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구나, 좀 멀어질 수 있구나, 이거를 오늘 많이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디도 발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열심히 발라볼게요. 네, 이 피부도 훈련이에요. 러닝 루틴처럼 피부도 반복하면 훨씬 더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예쁜 피부를 가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이 선크림 바르는 방법 단 하나라도 바꾸고 실천하시면 훨씬 더 예쁜 피부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미 광노화가 시작된 분들,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기 시작한 분들이 어떻게 역광노화 할 수 있는지 그 루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이후 갑자기 피부가 늙는다고 너무 걱정 마시고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저도 다음 영상 너무 기대되는데요. 저도 이제 30대가 됐기 때문에 이거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에 이 선크림 어떤 제품 쓰시는지, 또 어떻게 바르시는지, 그리고 궁금한 얘기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반영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꼭 댓글 남겨야겠는데요. 너무 궁금해요. 네. 자, 그럼 원장님 이제 같이 러닝하러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가봅시다. 안녕.